유민 아빠 김영호 씨 신상 공격의 선두에 섰다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오늘은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의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은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 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조선일보의 김영호 씨에 대한 공격 기사,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김 씨가 김영호 씨가 욕설과 함께 다 받아버릴까라고 하는 막말을 대통령한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변희재 씨가 김영호 씨가 교황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항의 서한을 주한교황청에 보냈다, 이런 내용까지 기사 끝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욕설, 막말, 거짓말, 이런 이미지를 씌울 수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기사로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말, 아까 저희 현장 중계 때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죽는 것을 직접 지켜봤는데 이성을 갖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당시 모든 부모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런데 유민 아빠의 모습만 잡아내서 유난히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을 유경근 대변인이 오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TV조선 보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와 심의를 요청을 했군요. 예. 그제와 어제 나온 TV조선의 김영호 씨에 관련된 기사 3건입니다. 일단 지난 25일 TV조선이 유민이 외삼촌이 작성한 댓글, 그래서 김 씨가 이혼하고 딸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라는 댓글의 내용을 아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 김영호 씨하고 또 둘째 딸 윤아 양이 적극적으로 잘못된 보도라고 해명을 했고, 특히 윤아 양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외삼촌의 주장을 반박했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그런 해명과 반박은 전혀 싫지 않았다라는 점을 최민희 의원이 오늘 그 제재를 요구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두 번째 TV조선의 기사는 김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고 하면서 마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지금 단식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썼던 기사입니다. 이 역시 김 씨가 단식을 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김 씨의 경력을 강조하는 보도로 진정성을 훼손하고 흠집 내려는 의도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최민희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네. 또 문제가 됐던 기사가 있습니까? 예, TV조선의 김영호 씨 흠집내기 보도는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교황을 만난 후에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영호 씨가요. TV조선은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딱 한 문장, 이제 박근혜와의 싸움이 남아있다라고 한 발언, 이것만을 딱 꼬집어가지고 편집해서 김 씨를 마치 정권의 공격적인, 정권을 반대하는 인물로 부각시켜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TV조선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방송법 제6조를 위반했다면서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죠. 예. 관련된 보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가 그 문제가 있다는 바로 그 보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일보가 다시 역사전쟁이라는 제목을 달면서 국정교과서 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섰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또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의견 중에 일부만을 뽑아서 마치 이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국정화에 찬성하는 것처럼 그런 기사까지 썼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희 방송에도 나왔던 홍후조 교수, 이분은 사실 원래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분인데 입장을 조금 바꿔서 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훨씬 더 많이 보였던 분인데요. 이 홍후조 교수의 발언 중에서 검정교과서도 지필자의 편향된 역사적 관점을 퍼붓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이 말만 딱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이분이 국정화에 강하게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 13명 중에 고작 3명만이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여기에 찬성을 했고요. 또 홍우조 교수 같은 거는 말씀드렸듯이 역시 국정화 원래는 찬성하는 쪽이었지만 어제 토론회에서 국정교과서로 되돌리는데 결코 찬성할 수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딸이죠.
특혜로 교수가 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5일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임용됐다는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오늘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빼주는 대가로 수원대가 그 김무성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시켰다, 이런 주장을 참여연대가 했습니다. 채용 당시에 자격이 안 됐다라는 점이 근거였는데요.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교육이나 연구 경력이 각각 4년 이상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었는데 김 대표의 딸 같은 경우는 교육 경력은 2년밖에 안 됐고 또 연구 경력 같은 경우는 3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수로 뽑혔다는 겁니다. 검찰이 차기 대선 후보까지 거론되는 이 여당 대표의 문제를 깊이 수사할 수 있을지 우선 이 점이 관심이고, 또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이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에 대한 어떤 정권의 견제다, 이런 해석도 있으면서 좀 이 경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민영화 반대가 명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서울대병원의 정상화, 이것을 위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간호, 급식, 원무 등을 담당하는 조합원 약 400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렇지만 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력, 이런 필수 인력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돈벌이 회사로 만들고 있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병원을 향해서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법적인 영리자회사를 앞장서서 지금 만들고 있고 병원을 백화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부 지역 그 포구대 핵발전소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다른 진단이 나왔네요. 예,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상황입니다. 어제 부산 포구 현장에 갔다 온 김무성 대표가 고리 2호기에 대한 큰 걱정을 안고 현장에 내려가 봤더니 안전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운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재 최고위원이 좀 있다가 그 김 대표의 말을 받아서 고리 2호기 중단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김무성 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 잠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폭우에 견디지 못하는 냉각 이 펌프 시스템, 상상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해일이 덮쳐서 전체가 다 물속에 잠겨도 침수가 안 되도록 안전 설계가 되어 있어, 안전도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될 이 중대한 이 시설이 폭우 정도의 지하로 물이 침수돼 가지고 냉각 펌프가 가동이 안 되고 냉각소 공급이 안 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사고입니까? 우리 당이 아마 이 위원회에서 전문가들 동원해 가지고 이 적당히 관료주의에 넘겼다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우리 당에서 대처해야 되고요. 네, 황 기자가 언격결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 해일이 덮쳐도 멀쩡해야 하는 냉각 펌프가 폭우에 못 버텼다. 이게 전문가들 지적하는 내용하고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곧바로 이거를 후쿠시마하고 비교하는 건 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일 때문에 일어난 후쿠시마 사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생긴 고리 2호기의 중단, 이거를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위험 요소를 그냥 덮어두자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얘기 안 하면서 폭우 현장만 갔다 오면 그냥 무조건 민생행보다라고 말하고 또 보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중징계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 과거 발언에 대한 KBS 보도에 대한 내용이군요. 예, 오늘 오후 6시 좀 늦게 내려진 결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문창극 전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발언을 보도한 KBS의 뉴스 9, 9시 뉴스에 중징계를 내린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위원들은 KBS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에 징계 여부 투표를 오늘 했는데요. 의원 5명 중에서 여당 추천 의원 3명이 관계자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야당 추천 의원 2명은 문제없다라는 표결을 하면서 결국은 다수결로 관계자 징계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관계자 징계라는 것은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라는 평가입니다. 중징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 보도에 관련된 사람들 징계하라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청운 효자동 주변에 그 주민센터 앞에 CCTV가 사실상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저희 뉴스K가 보도했습니다만 청와대 경호실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작년부터 이 문제 CCTV가 보였고 또 감시나 체증용으로 의심된다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K가 지난 13일에 이 문제를 보도했었고요. 또 어제 유경근 대변인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 CCTV를 가르치면서 저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CCTV를 운영하는 대통령 경호실이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다니는 도로의 교통 관리와 차량 공격 등 경호 위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닐 때는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구역 내 각종 상황을 살핀다라고 하면서 CCTV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농성 현장을 모니터링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지는 않는다. 그리고 청와대 진입 시도 같은 경호 경비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는 데만 운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만 몇 시간 동안 한 곳을 또 집회를 하고 있는 곳, 농성을 그렇습니다. 벌이고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비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낮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인물이나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면밀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를 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카메라라면은 대통령 경호에 불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목욕탕 들여다보고 나는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참. 여하튼 그 농성 현장을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만큼은 시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경호경보의 업무의 특성상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설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이게 어떤 용도의 카메라인지 설명을 해놔야 되는 게 법규에 나와 있는데 경호경비의 특성상 설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국가 주요시설이라든지 보안 목표 시설물로 지정된 곳에는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도 있다는 말도 오늘 경호실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센터 옆에 도로도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경호실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경호 용도, 대통령 경호 용도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은 국가보안시설이 아니라 주민센터 앞 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를 하면서 국가보안시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